고전법 오늘부터 불교 성전. 안녕하세요, 가수 권미희입니다. 불교 성전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보는 시간, 오늘도 함께 해주실 두 분 모셨는데요. 오늘은 새로운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남전 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전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 포교부장 소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포교원에서 근무하시는 스님분들이 네. 한 분 한 분 차례로 나오셔서 불교 성전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는데요. 네. 오늘 드디어 그 마지막 주자 남전 스님을 모시게 됐는데 아니 스님, 네. 스타는 원래 제일 마지막에 나타나잖아요. 그건 너무 좀 과잉 칭찬인 것 같고요. 우리 종단도 또 포교원도 이 방송 포교 또 이 미디어 관련된 뭐 이런 것들로 앞으로는 좀 포교의 방향을 크게 전환시켜야 될 것 같아서 예. 우리 포교원 스님들도 저하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남전 스님께서 불교 방송에서 프로그램 진행도 많이 하셔서 아마 반가워하실 불자님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스님, 앞으로 기대해도 되죠? 뭐 기대까지는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그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조금 집중해 주시면 아주 재미나고 행복한 시간들 좀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좀 드려보네요. 네, 남전 스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게스트분도 새로운 분을 모셨는데요. 소개해 드릴게요. 요즘 힙한 불교를 이끌어가고 있는 청년 불자입니다. 주여진 불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불교로 MZ들의 심장을 후벼판 불교의 새로운 희망 해탈 컴퍼니 대표 주여진입니다. 이야,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해탈 컴퍼니 회사 이름이 정말 힙한데요. 네. 주여진 불자님은 올해 불교 박람회에서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불교에 이렇게 잘 스며들 수 있도록, 그러니까 불며들게 만든 주인공이신데, 도대체 불교 박람회에서 뭘 하셨던 거예요? 사람들한테 좀 더 재밌게 다가가 보자 해서 좀 재밌는 티셔츠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떤 티셔츠죠? 예를 들어 이제 제가 느꼈던 그런 불교의 그런 감각에 대해서 좀 멋있게 티셔츠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한번 보여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지금 입고 계신 네, 것도 맞아요. 지금 여친 입고 만든- 있는 네. 이 중생아 사랑해 이렇게 깨닫다. 요게 진짜 인기가 많았어가지고 이거를 입으면 본인이 굉장히 잘생기고 이쁘다는 걸 깨닫겠어요. 맞습니다. 자존감이 확 올라가는. 저도 그래서 자주 깨달아요. 네. 아니, 저는 이게 눈길이 좀 가요. 요거. 네. 이거 지금 이제 제가 야심작인데 어머, 네. 팬티를 언더웨어로 한번 만들었어요. 팬티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방송에 나가도 되나? 이게 무지개로 전곡 진원. 천수경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러네요. 수리, 네. 마수리, 수수리, 사바. 맞습니다. 이게 또 전곡 진원이라서 이렇게 입으로 지은 업을 청정하게 해주는 진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가장 청정해야 되는 거. 이게 입이 그렇죠. 입이 청정해지면서 네. 온몸이 청정해지겠어요. 네, 맞습니다. 너무 훌륭한 그런 작품 효과를 만드셨습니다. 노렸습니다. 야, 너무 좋네요. 이러니까 불교 또 나만 빼고 재밌는 거 하네,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예. 여진 불자님이 만든 이 티셔츠들이요, 이템으로 소문이 나서 다 완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맞죠? 네. 특히 이번 불교 박람회에서 젊은 친구들의 이 관심이 뜨거웠는데 직접 참여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었어요. 저도 갖고 있었던 그런 불교에 대한 조금 고정관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좀 진지하고 조용하고 아무래도 명상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올해 갔을 때 저랑 이제 같은 또래분들 뭐 10대부터 30대 분들이 정말 많이 와가지고 너무 많이 좋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저희 부스 같은 경우에는 난리가 났죠. 난리 났습니다. 아이고. 줄을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코너를 이렇게 꺾어서 설 어머나, 만큼 어머나. 나중에는 번호표를 받아가지고 그걸 불러서 문자로 불러가지고 와. 그럴 정도로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저는 그중에 업보 세탁소. 네. 궁금해요. 기후 위기나 우리가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것들, 특히 부처님 말씀 중에 연기법에 대해서 네.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그 옷을 사는 거에 대해서 뭔가 좀 기후 위기에 일조를 했다라는 그런 죄책감을 좀 갖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업을
스스로 본인들이 좀 지었다고 생각해서 그 업보를 한번 세탁해보자. 그래서 집에서 안 입는 옷을 갖고 와가지고 이런 재밌는 불교 문구로 불교 코어로 탈바꿈을 시켜줬어요. 이 스티커 같은 거를 붙여가지고 이 옷을 이제 새로 프린트를 한 거죠. 아, 그럼 이런 문구 같은 것들을 그 네. 옷에 붙여서 새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옷이? 맞습니다. 안 입던 옷을 네. 이렇게 새 옷으로 재활용을 시킨 거죠. 이렇게 시도를 하는 것 네. 자체만으로도 우리 불교가 좀 더 한층 더 젊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지 않으신가요? 사실은 불교는 늘 혁신적이고 사실은 개혁적이고 2600년 동안 계속 그랬어요. 중요한 시기마다 시대를 앞서가고 시대를 선도하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주여진 불자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좀 어렵게 표현하면 이고등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괴로움을 벗어나서 즐거움을 얻는 거죠. 행복을 얻게 하는 게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것은 그 시대를 살아갔던 굉장히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었죠. 그러면서 이제 불교가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변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주여진 불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요즘 시대에 제일 어렵고 힘든 세대 그러면 역시 청년 세대들일 수 있는데 이 부처님 가르침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보다 아까 그 이야기 하시는 걸로 들어보니까 훨씬 좋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좀 위로가 되고 또 신행을 할 수 있는 좀 행복해질 수 있는 좀 계기 같은 걸 마련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너무 주여진 불자님 훌륭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더 많은 청년 불자들이요 부처님 말씀과 함께하길 바라면서 자, 오늘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고전법 오늘부터 불교성전. 혹시 두 분은 뭐 알고 있거나 평상시에 독경하는 뭐 좋아하는 경전 이런 거 있나요? 저는 이제 제 본명이 금강화 보살이다 금강화. 보니까 아무래도 예, 금강경을 매일 독송을 하고 있는데요. 여진 씨는 어떤 또 경전을 좋아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반야신경이죠. 아, 제일 그럼요. 유명하지 않습니까? 반야신경이. 맞습니다. 유명해서 좋아하고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친숙하기도 하고 또 저희 또래한테는 그 반야신경이 우리말 반야신경으로 네. 좀 저희 용어로 이렇게 번역된 게 있어서 그래서 조금 더 친숙하게 했습니다. 이제 경전은 친숙하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경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볼까 하거든요. 네. 스님, 불교 경전이 네. 부처님 당시 때부터 있던 건 아니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26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걸까요? 경전은 사실은 그 초기에는 암송했어요. 다 외워서. 구전으로 다 전달했어요. 어머나. 그때는 첫째 문자, 종이, 필기고 이런 게 굉장히 귀하던 시절이어서 네. 한 사람이나 특정인들에 의해서 말씀이 전해진 것이 아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모든 제자들이 합의해서 이걸 송출을 했어요. 그래서 경전이 만들어진 그 옛날 이야기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나서 제자분들 중에는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두 분이 듣는 분위기나 뉘앙스 이게 다를 수 있거든요. 다르게 이야기할 수 그렇죠. 있죠. 네.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직접 해주셨던 부처님께서 열반하고 나시니까 이걸 이해하고 듣고 기억하는 게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제자 중에 마하가섭이라고 하는 수제자가 부처님 말씀을 결집해야 되겠다, 모아야 되겠다 해서 스님들 한 500명이 모이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계율, 그 다음에 지금 경전을 갖다가 모아서 확인하고 전송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경전이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초창기에는 외워서 네. 반야신경 외우죠. 네. 그렇게 외워서 하는 네, 겁니다. 외워요.
맞아요. 불교 경전 읽다 보면 아 이때 부처님이 이런 모습이셨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겠구나. 그리고 또 본문을 듣는 사람들은 아 이렇게 좋아하셨겠지라는 그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데 아 이런 것도 불교 경전의 특징이자 저는 매력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사실 이 경전은 그 부처님과 그 제자들께서 대화하신 내용들을 안에 다 담아놓은 거거든요.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 전통이 오랫동안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스님들과 출가자와 그러니까 제가자의 문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처님 가르침의 전승 전달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번 여쭤봐야 되겠는데 부처님 만나시면 네. 좀 뭐 물어볼 거 없으세요? 해탈 컴퍼니 한번. 저도 해탈 컴퍼니니까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부처님 도대체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너무 궁금해요. 너무 깨닫고 싶어가지고 그걸 꼭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대답은 부처님께서 하시는 걸로. 아, 저는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솔로들을 대표해서 네. 부처님께서는 뭐 마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중요시 여기시는데 어떤 상대자를 이상형으로 좀 꼽으시는지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부처님? 네. 이렇게도 질문하고 싶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문들을 부처님께서 받으시겠네요. 네, 그러면은 스님께서는 어떤 질문을 하고 싶으신지 궁금한데요. 저는 사실 이제 요즘 이게 시대적 그 흐름이 아까 이제 우리 해탈 컴퍼니 얘기하면서도 얘기했지만 특히 그 젊은 층들에 대한 전법 포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 유진 스님? 네. 그 개그맨 윤성호 씨가 막 이렇게 재미난 거 하듯이 이게 이제 부처님께도 유진 스님 전법 방법은 어떻습니까? 하고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부처님께서 뭔가 지혜로운 답변 주실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그 이제 경전을 볼 때 네. 금강경처럼 이렇게 부처님이랑 제자들이 대화 형식으로 하는 경전도 있고 반야심경이나 이제 천수경처럼 그냥 진언을 핵심 가르침으로 바로 들어가는 경전도 있는데 왜 이렇게 경전 형식이 다르게 나타나는 걸까요? 경전의 형식은 굉장히 다양해요. 이제 불교 역사가 2000이 넘게 오랫동안 내려오다 보니까 읽는 용, 독송용도 있을 것이고 또 많은 분들이 모여서 종교적 의식을 행할 때 하는 의식용으로도 읽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달해야 되니까 전법용으로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오랜 역사 동안 이렇게 달리 왔던 것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옛날부터 지금까지 뭐라고 하나요? 원칙 같은 게 조금 있어요. 그게 여러분 이제 금강경 같은 데 보시면 잘 나오는데 여시함은 일시에 불제 사유고 기수 고도건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걸 이제 좀 어렵게 6가지의 경전이 만들어진 조건 이걸 육성취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육하 원칙하고 비슷해요.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형식은 갖추고 있지만 이제 용도에 따라서 매우 다른 형식을 갖고 있어요. 반야신경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독송용이 되는 것이고 금강경은 대표적으로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온전하게 담아놓은 것이고 이런 차이가 조금씩 있는 거죠. 그렇군요. 불자라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이 경전을 열심히 공부하고 읽어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래도 그 제대로 그 의미를 알면 더 좋잖아요. 경전을 왜 늘 가까이 하고 그 가르침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세요. 그 부처님 가르침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은 경전이다. 네. 사실 우리가 경전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 또 우리의 그 어떤 그 살아가는 방식 이런 것들을 불교적으로 진리로 부처님 가르침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게 경전을 통해서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전은 늘 가까이 또 경전에서 주는 가르침을 늘 배우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것이죠. 불자라면. 불자라면. 저도 좋은 완벽한 불자가 되고 싶은데 이게 좀 저도 젊은 세대로서 어려운 게 경전은 이제 거의 한자로 되어 있잖아요. 아유, 맞아요. 그리고 특히 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너무 많아서 사실 저도 금강경을 좋아하는데 지금 기억에 남는 거는 수보리아밖에 기억이 안 나요. 선남자 선녀인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그래도 무조건 읽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은 그러고 꼭 이해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좋은 건지 궁금합니다.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뭔가를 공부할 때 정말 잘 알고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좀 뭐 압박감, 뭐 모르면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부담감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익숙해지면 궁금해져요. 궁금해지면 그때 물어야 돼요. 그러면 그때그때 답변 들으면 자연스럽게 친숙해지고 읽기 좋아지고 편안해지고 그렇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맞아. 스님 말씀 들으니까 또 막 갑자기 읽고 싶어져요. 엄청 쉬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금강경 처음 읽을 때는 가다가 막히면 어떡하지 이걸 해결하고 가야 하나 모르겠다 하고 그냥 매일매일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뭐 어떤 본문을 들을 때 그 뜻이었구나. 그때 알게 되고 자연스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무조건 읽는 것도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실생활에 연결을 좀 한다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경전의 가르침을 나의 생활로 가져오는 방법 혹시 있을까요? 그 금강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수지 독송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거 한번 따라해 보면 좋은데. 좋죠. 수지 독송. 3번 해야 돼요. 수지 독송. 수지 독송. 네, 부처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지니고 읽고 외운다라고 하는 건데, 이 외운다는 건 마음에다가 담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경전을 잘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늘 가까이, 그러면서 늘 생각날 때마다 한번 들여다보고, 경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필요 없어요. 그냥 아무 때나 딱 펴가지고 물건 찾기 하듯이 그냥 이렇게 읽고 그냥 읽다가 덮고, 다만 이제 그 내용들을 자꾸 읽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궁금해져요. 그러면 이제 좀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다. 이렇게 보면 자연스럽게 일상에서 경전을 수지독송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불교 성전에 보면요, 경전을 열심히 잘 읽었을 때 얻는 좋은 점에 대해서 적혀 있더라고요. 그 구절을 주여진 불자님께서 직접 읽어주시겠습니다. 이 경전을 배우면 8가지 큰 창고를 얻을 것이다. 첫째, 뜻의 창고를 얻어 잊어버리는 일이 없고, 둘째, 마음의 창고를 얻어 경의 법을 알고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없으며, 셋째, 가고 오는 창고를 얻어 일체 부처님의 경법을 두루 알고, 넷째, 다란이의 창고를 얻어 들은 일체의 것을 다 알고 기억하며, 다섯째, 말솜씨의 창고를 얻어 중생을 위해 경전을 강설하면 모두 기뻐해 받고, 여섯째, 법의 창고를 얻어 바른 법을 수호하며, 일곱째, 뜻대로 되는 법의 창고를 얻어 삼보법의 가르침을 끊어지지 않게 하고, 여덟째, 받들어 행하는 법의 창고를 얻어 생멸 없는 법의 지혜를 얻을 것이다. 네, 불설 보유경에 나온 경전을 배워서 얻는 8가지 큰 창고라는 구절이었는데요. 남전 스님, 그럼 예. 우리가 읽는 경전도 모두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여기 이제 이 불설 보요경은 부처님의 생애, 부처님의 전기를 쭉 써놓은 그 경전이에요. 네. 여기 첫째, 둘째, 셋째부터 8대까지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보니까 네. 기억력이 좋아진대요. 첫째, 너무 좋죠. 그다음에 잘 알면 분별을 너무 지혜롭게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별을 잘 할 수 있다. 분별하고 싶어요. 네. 그다음에 부처님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는 건 너무 좋은 일이죠. 불자로서. 네. 또 다란이는 기본적으로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법의 창고가 같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일체의 것을 잘 알 수 있다. 너무 좋죠. 큰 능력인데. 네. 그다음에 말솜씨 좋아진다 그러네. 너무 좋네. 기대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불자로서 꼭 해야 되는 게 이 정법 수지, 불법을 잘 보호하고 지키는 것인데, 여기 6째 보면 이 정법 수호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7번째 보면 법의 가르침이 끊이지 않고 전승된다고 하는 건 늘 네.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까이 한다는 그런 뜻이니까 너무 좋죠. 또 하나 8번째, 이게 제일 좋은 건데요. 네. 지혜를 얻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되면 너무 좋죠. 이렇게만 되면은 뭐 더할 나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전을 읽는 공덕 이 8가지는 단순히 이 경전에서 나온 출전뿐만이 아니라 모든 경전을 읽을 때 그래요. 반야심경 읽을 때, 금강경 읽을 때. 네. 다음 주에는 뭐 아주 머리가 좋아져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한번 읽어보니까
좀 이렇게 좀 또 혼란스러웠다가 네. 또 어떻게 좀 바르게 또 살아야겠다. 네. 좀 이렇게 새로운 또 기준이 또 이렇게 리프레시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스님 말씀하신 대로 좀 들고 다니면서 읽어야겠어요. 이렇게 작은 알겠어요. 금강경이나 이런 책들도 있잖아요. 예, 작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하고 한번 핸드폰으로 SNS만 보는 게 아니라 경전도 한번 보고 그래야겠네요. 맞아요. 자, 불교 성전을 읽을 때요.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한다면 더 쉽고 재미나게 이해가 쏙쏙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교 성전을 통해 부처님과 한층 가까워지셨으면 합니다. 고전법 오늘부터 불교 성전. 부처님의 살아있는 가르침을 담은 경전에 대해 오늘 배워봤는데요. 그 가르침이 사라지지 않게 잘 전달해 주신 많은 분들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진불자님은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일단은 이렇게 멋진 MC분들 스님과 권미 MC님과 네. 너무 함께해서 정말 영광이었고요. 저도 이게 경전이 한자라는 생각에 좀 심리적인 거리감이 좀 있고 멀리하고 경전을 네. 그랬었는데 그 스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익숙해지면은 궁금한 게 생기고 그때 또 보면은 재미가 있다. 맞아요. 이 말씀을 듣고 또 굉장히 또 뭔가 희망을 얻게 되고 또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집에 가면은 또 바로 한번 경전을 읽어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스님. 다시 고맙습니다. 펼쳐보실 것 같은데 오늘. 네, 스님께서도 오랜만에 불교방송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셨는데요. 어떠셨어요? 이 부처님 가르침을 언제든지 또 어느 장소에서든지 같이 할 수 있는 건 이 방송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불교 성전 또 우리 종단과 함께 이 방송을 준비해 주신 우리 BBS 너무 감사드리고 아유. 네, 앞으로 열심히들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해봅시다. 네, 스님. 끝으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포교원의 포교 부장으로서 앞으로 우리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데 이런 이제 방송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좀 더 많은 기회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너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앞으로 열심히 더 정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전에는 삶의 지혜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내 삶에 힘이 되는 경전 한 구절이라도 늘 품고 있다면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남전 스님과 주여진 불자님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전법 오늘부터 불교 성전!